안녕하세요. 발빠른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얼른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고 계량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확인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방비가 줄줄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계량기입니다. 이 계량기의 글씨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계량기를 직접 보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90%나 몰라서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게 문제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난방비 폭탄에서 피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난방비, 가스비 고지서 받아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비해 2배씩 오른 요금 납부 고지서에 부담이 많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다들 고지서를 보고 헛소리가 나왔다는데요. 영상 보시는 시니어분들은 올해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부담은 되지 않으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에 이 글자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글자인지, 왜 난방비가 줄줄 새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보일러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크게 두 방식이 있고요.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 두 방식이 되겠습니다. 개별 난방은 집마다 개별적으로 보일러가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지역 난방은 각 지역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열로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만 있지 사실 방법은 비슷한데요.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돌며 방을 데워주는 온돌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따라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꼭꼭 확인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역 난방의 종류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열량계와 유량계가 있습니다. 열량계와 유량계는 난방을 측정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까 온돌 방식이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돌며 방을 데워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호스에 뜨거운 물이 얼만큼 통과됐는지와 어떻게 사용됐는지 측정해서 난방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열량계는 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와 몇 도의 온도로 사용됐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유량계는 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만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열량계는 물의 양과 온도 둘 다 측정을 하는 거고요. 유량계는 물의 양만 측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 집 지역 난방 측정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계량기만 봐도 확인 가능한데요. 계량기에 측정되는 단위만 보시면 되고요. 계량기는 보통 현관문 옆이나 베란다 또는 싱크대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고지서에는 단위를 잘못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량기 단위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 계량기를 잘 살펴보면요. 계량기를 잘 살펴보면 아주 정말 작은 글씨로 단위가 써 있는데요. 측정 단위는 크게 5가지가 됩니다. 메가칼로리, 메가와트아워, 기가칼로리, 세제곱미터, 톤입니다. 열량계는 메가칼로리, 메가와트아워, 기가칼로리로 측정이 되고요. 유량계는 세제곱미터, 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위를 통해 우리 집 지역 난방의 방식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방식에 따른 난방비 절약 방법을 써야겠는데요. 먼저 유량계는 보일러 배관을 통해 들어온 난방수 즉 물의 양에 따라 난방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난방을 계속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난방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타이머를 활용해서 보일러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게 난방비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이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설정해둔 시간만큼 뜨거운 물이 집 전체에 퍼지고 시간이 끝나면 뜨거운 물이 방 안에 머물면서
집을 데워준다고 합니다. 또 물이 식을 시간이 되면 다시 뜨거운 물이 들어오고 방 안에 머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평균 15만 원 정도 난방비가 나왔던 가정에서 이 유량계를 사용 중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 난방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량계 보일러는 가동을 하면 물이 들어오는 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의 밸브를 잠궜다고 해서 물이 덜 들어오는 게 아닌데요. 만약 안 쓰는 방 밸브를 잠궈 놓는다면 방 사이에 온도차가 켜져서 열 손실이 더 빨리 일어나고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방 밸브는 잠궈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량계의 난방비 절약 방법은 타이머 기능 등을 활용해서 껐다 켰다 해주는 게 더 이득인 걸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유량계의 난방비 절약 방법을 알았으니 열량계의 난방비 절약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열량계는 난방수의 양과 온도의 차이까지 계산이 되는 방식인데요. 난방수가 들어올 때 50도에서 나갈 때 30도면 온도 차이인 20도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량계는 흔히 아는 난방비 절약 방법처럼 낮은 온도로 쭉 켜두어야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열량계 방식인 집에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면 난방수 온도 차이가 더 심하게 나서 열 소모가 많아지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측정하는 게 큰 단점이 있는데요. 잔고장이 많아서 원래는 유량계보다 더 세밀하게 난방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잔고장 때문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 과한 난방비가 청구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량계와 마찬가지로 타이머 난방이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집에 맞는 온도를 설정하고 짧은 시간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하니까요. 열량계를 사용하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만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량계 방식을 사용하는 집은 보일러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게 좋고요. 열량계 방식을 사용하는 집은 보일러를 쭉 켜두는 게 좋습니다. 과난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김미 소식이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으로 난방비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